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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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이제 유튜브를 못했죠. 어제 하루 이제 와우넷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돼서 유튜브를 이제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응?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여느 때처럼 장 중반 이게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관심주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 좀 설명드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예. 일단 요거는 제가 아까 회원방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시황 먼저 얘기 잠깐 드리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지표가 보면 이제 지표에 좀 둔감한 시장이 있고 지표에 민감한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정확하게 워딩을 하자면 지표에 민감하다기보다는 금리에 좀 민감한 구간이에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계속 질책을 하면서 금리를 빨리 뭐 많이 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유동성이 늘어난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 요래서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요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좋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자, 지금 지표가 지금까지 나온 경로를 보면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쇼크였고요. 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년 만에 최저치였어요. 즉 고용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쵸? 고용은 지금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bp 인하 가능성이라는 게 생겨요. 소위 말하는 피컷 가능성이 자꾸 생기는 거죠. 거기에 따른 지금의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지수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유동성 확대 이런 거를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아마 지금 최근에 어제는 이제 CPI 나왔고 그저께 그 전에 이제 PPI 나왔잖아요. PPI, CPI 무사히 지났죠. 넘어갔음. 이거는 이제 물가잖아요. 이거는 물가. 물가 무사히 넘어갔고, 고용이 안 좋으니까 B컷을 포함한 금리 인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건데, 여기까지는 오케이고, 여기까지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뉴스만 뉴스가 정답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 이면을 좀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 이면이라 함은, 여기까지는 저도 아주 좋게 봅니다. 여기까지 좋게 보는데, 근데 B컷이 진짜 되면, 진짜 좋을까? 저는 이거를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안 좋다라고 봐요. 안 좋을 가능성이 열린다. 왜? 이게 경기 우려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지금 고용은 안 좋고, 하지만 GDP나 이런 건 또 좋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좋기 때문에 고용 하나 가지고 경기 우려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중론이에요. 현재 중론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 50bp 인하할 필요가 없거든요. 애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하한다?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의심하는 시선들이 생길 거라고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CME 패드워치 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시장은 이제 이슈만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봅니다. 패드워치에 보면 금리 인하를 25bp 이번에 다음 주에 할 확률이 92.7%, 그리고 B컷을 할 확률이 7.3%예요. B컷 할 확률이 높진 않아요. 문제는 이것보다는 여기 프로버빌리티에 나오는 올해가 여기까지인데 3번이잖아. 3번 9월 10월 12월. 근데 여기 한 번이나 여기 또 한 번이나 여기 한 번이나 요 단계적 인하가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고, 이거는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도 봐요. 확률이 높아요. 90, 80, 76 이렇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증시가 긍정적인 확률은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B컷이 한번 끼는 건 안 좋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요 옆에 있는 작은 수치 요거예요. 7.3, 6.4, 6. 이제 요 정도 확률을 구가하고 있는 게 요게 B컷의 확률이에요. 12월 기준에 여기까지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금리를 4번 내린다는 거기 때문에 FOMC가 3번 남았으니까 B컷이 한번 무조건 낀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요 12월까지 금리를 2번이나 할 확률이 16%죠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거 두 개 숫자가 역전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 12월 10일 기준으로 요 4번 금리 인하할 확률과 2번 금리 인하할 확률이, 그 확률이 숫자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오면 그때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저는 금리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50bp 인하할 가능성까지 생겨가지고 증시가 좋아졌다 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50bp가 거론이 될 정도로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실제 막상 50bp 하는 거는 리스크라고 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쳐봐 주십시오. 그 시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생각은 이렇고,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똑같은 뉘앙스로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게 딱 요겁니다. 그냥 딱히 생각이 바뀐 건 없어요. 저는 생각이 바뀐 건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지금 되게 좋아요. 지수가 되게 좋잖아요. 실제로 지수가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치고 갈 때 뭐라고 했죠? 이것도 이미 얘기를 한 건데, 시장이 치고 갈 때 가장 강할 섹터 반도체예요, 이거는. 근데 이미 지금 반도체가 가고 있어요, 또. 예, 그쵸. 시장이 치고 갈 때 가장 강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예요. 구조상도 그렇고 업황도 뭐 나쁘지 않고 이미 그 모습이 나오고 있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 수혜주도 봐야 된다라고 하죠. 그게 뭐냐? 바이오를 비롯한 뭐 로봇이나 AI나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오늘 지수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한번 지수 볼까요? 오늘 지수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수가 부담스러워서 조금 밀렸다가 지금 또 고가를 뚫고 가는데, 이게 사실 보면 이제 코스닥도 사실 심지어 그래요. 코스닥도 지금 양봉이 몇 개야? 9개 연속 양봉이거든요. 9개 연속 양봉이에요. 되게 좀 부담스럽게 그리고 요 빨간 선이 볼린저 밴드인데, 보통은 이제 요게 이제 표준분포라는 수학적인 이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수학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준분포라는 게 요 안에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 빨간 선과 파란 선 안에. 하물며 이건 지수인데 지금 빨간 선 위로 올라갔죠. 엄청 센 거예요, 지금. 엄청 센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수가 올라가게 됐던 계기가 다 아시죠? 거버넌스 이슈예요. 어제 있었던 그 100일 취임 기자회견, 요것에 대한 기대감이 양도세부터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고비였어요. 어떻게 보면 고비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릴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되게 세게 넘어가고 있어요. 시장이 진짜 센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진짜 센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센데 그거는 인정해줘야지. 지금 시장 엄청 세구나. 이게 쉬더라도 빠질까봐 걱정을 하기보다는 쉬는 걸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지금 시장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오면 인버스 가야지, 뭐 아니면 혹은 뭐 공매도를 때려야지. 저는 좀 위험한 이제 생각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양도세 이슈로 지수를 한 이틀 엄청 세게 당겨놨는데 그 이슈가 실제 어느 정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날 세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게 어제. 근데 어제 오후에 또 올렸어. 그리고 오늘 갭상승으로 올려버려. 이러면은 와, 이거는 그쵸? 시장 엄청 세다는 건 인정해야죠. 엄청 센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3파가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초입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되게 높아요. 지금 그 초입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시장 무지 센 거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요 코스피입니다. 지금 오늘부로 과열 구간에 진입했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 지표거든요. 이거 단기 지표인데 단기 과열 구간에 이제 오늘부로 들어오기는 했어요. 조만간 한번 내려올 거라고는 봐요. 이거 그냥 가는 거는 물론 그냥 갈 때도 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올해 6월이 그냥 갔어요. 이렇게 과열 구간에 들어왔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올라갔어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열 구간까지 들어왔으면 신규 매수는 되게 부담스러운 구간이 맞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보면 이런 구간에 들어오면 여기거든요. 조정을 좀 받게 마련이고 이런 구간에 들어오면 여기잖아요. 올라오기 마련이라고요. 근데 이때는 좀 달랐죠. 과열 구간이 와도 그냥 뭉개고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자주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와, 시장이 그만치 무지 세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시장이 진짜 무식하게 세구나. 시장이 무식하게 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자, 시장이 일반적인 기술적으로 과열이나 이런 것들 무시하고 가려면, 움직이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와야 되죠. 그럼 돈이 들어왔는지 보면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코스닥이랑 제가 그 옛날에 뭡니까? 코로나 때랑 제가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가 그때랑 성격이 좀 비슷해 보여서요. 그때가 이제 유동성 장세였는데, 이것도 보여드렸죠. 2020년에 이 올라올 때, 이때랑 느낌이 좀 기본적인 골격이 비슷하다. 그 예탁금 상승하는 속도 자체가 좀 비슷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이거 올라오는 요 각도가 이때 6월달에 올라올 때 이때가 제일 좀 비슷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와도 이때 잠깐 이랬고 뭐 각도 자체가 되게 완만하거든요. 예탁금이 올라와도. 근데 이때랑 좀 많이 비견될 만한 각도였다는 거예요. 이때랑. 그래서 최근 몇 달간 이 움직임이 마치 이런 때 움직임과 또 흡사해 보인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저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올리는 일도 어찌 보면 가능한 거다. 시장이 엄청 세다 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고객 예탁금은요, 그 증권회사는 이제 D+2 결제이기 때문에 이틀 전 데이터예요. 이게 수요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번 주 들어서 월, 화, 수, 8, 9, 11일 날 어때요? 예탁금이 가파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트로 보면 상단이에요. 네. 박스. 그러니까 예탁금이 더 이상 안 늘어나던 그 박스 상단까지 지금 3일 만에 올라왔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도 시장이 좋았고 오늘도 지수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아마 이 고점 뚫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이거는 근데 이틀 전 데이터니까 리얼타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결제일 때문에. 근데 이틀 후면 이틀 전 데이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데이터를.
이미 뚫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돈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는 장이라서 돈으로 올리는 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장세. 지금이 실적 장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으로 지금 주가가 설명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유동성 장세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 키워드가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계속 발언을 할 정도로 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은 딱 이거 두 개예요. 아셨죠? 지금 시장 지수를 움직이는 동력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스토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크게 보면. 자, 여기까지 이제 전 이제 시황은 딱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시고 섹터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섹터나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종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섹터와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어제 쉬어가지고, 다 보질 못했는데, 자, 봅시다.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죠.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이틀 전에 얘기했던 종목은 살짝 내려오긴 했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한 3,150원? 그래서 3,200원 사이였나? 뭐, 그때 얘기를 했을 거고, 아마 리스크, 관리 가격까지는 오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가격을 제가 2,990원 줬었나요? 에이펙트?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얘 먼저 봅시다. 조금 내려왔으니까. 이렇습니다. 흐름은 그냥 눌림목 자리에요, 여전히. 여전히 그냥 흐름은 눌림목 자리인데, 여기 안 깨졌죠? 여기가 사실 핵심이고, 여기가 핵심이고, 수급 한번 볼까요? 근데 얘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쪽이라서 LPDDR 수혜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전력 반도체 수혜주라고 봐줘야 되는데, 이게 관심 없던 기관이 사실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건 좀 봐주긴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전히 뭐 기술적인 위치나 수급이나 내용이나 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일단은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전히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ALT가 어제 슈팅이 좀 나왔었더라고요. ALT가 어제 슈팅이 나왔거든요. ALT 수익 좀 보신 분들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이거는 뭐 무난하게 제가 아마 요날 9월 9일 화요일 날 얘기 드린 종목이고요. 8,600원이었나?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 여기 제가 선두 거놨는데 사실 이 정도가 딱 단기로 걸리는 자리였거든요. 이건 어제 제가 와운의 공방에서 설명했던 것 같다. 여기 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얘는 이제 ALT는 그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이제 단기로 한번 샀으니까 얘는 이제 한 요던 데서 조금 어떤 자리를 모색을 해야 돼요. 요 정도 포인트에서 자리를 추후에 모색하면 또 좋은 눌림목 자리가 나와요. 그건 이제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 이래요. 그리고 얘는 온센서 AI 관련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나 온센서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에서 이 얘기도 어제도 했던 얘기, 반도체를 잠깐 보면 지금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CXL, 뭐 제2의 HBM이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HBM4 하이닉스가 처음 개발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향점이 어디냐면 온디바이스 AI. 즉 내 손 안에 AI 들어오는 게 결국에는 이 반도체 이 AI로 촉발된 이 반도체 시장의 지향점이라고 해요. 마지막 촉발된 반도체 시장에서 마지막 최종 골은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거는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대부분 바닥에 누워 있어요. 바닥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이고 요런 류의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 누워 있고 이 중에 이제 코세스랑 사피엔 반도체 정도는 좀 움직임이 다른데 요거 두 개 정도는 다른데 사피엔 지금 신고가죠. 얘네들은 이제 AI로 우리가 예전에 메타버스라고 부르던 AR 요 AR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고 매출이 찍히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세스, 사피엔 반도체, 뉴플렉스, 라온텍 요런 게 이제 약간 그런 류의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류의 종목들이고 여튼 이런 거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온디바이스 AI가 지금은 안 가는데 이거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크게 갈 가능성. 그럼 시점상 지금 딱 생각을 해보면 얘가 또 결국은 연말 연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시기가. 참고로 얘네가 기본적으로 올해 연초에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온디바이스 AI는 당장 매출이 또 잘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에서 뭐 CXL, HBM4,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종목들이 반응을 해서 뭐 테스트 기업들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쿼츠나 파츠 쪽 종목들이 오늘 세거든요. 뭐 뭡니까 TCK나 뭐 이런 것들 오늘 센데 이게 막 그런 식으로 지금은 가지만 마지막엔 이런 게 갈 거예요. 그것도 미리 좀 계산을 해놓으시면 뭔가 그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ALT가 약간 또 그럴 때 움직일 수 있는 류의 종목이라 얘기가 그냥 나온 거고요. 뭐 기타 이제 DR텍이랑 ALT는 제가 아마 차트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 같아요. 두 개. 패턴이 거의 똑같은 거라고. DR텍도 최근에 단기 시세는 한번 주고 내려왔다가 오늘 또 이제 반등 나오는 거고. 나이백 정도가 조금 밍숭맹숭한 것 같네요. 보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와서 밍숭맹숭. 근데 얘도 자리는 나쁘진 않네. 그쵸? 그리고 솔트룩스가 잘 가네요. 솔트룩스가 참 안 갔었는데, 그쵸? 근데 이런 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편할 거다라는 얘기 했을 거예요. 솔트룩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1번 쳐보십시오. 솔트룩스 수익 보신 분들. 이거는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이런 주식들을 사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인들은. 이게 좀 편하잖아요. 뭐 빠져봐야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이건 좀 편하잖아요. 이런 거 맞죠? 빠져봐야 뭐 손절 여기서 잡으면 되는데 이런 건 좀 편하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봐요. 일이 많잖아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바닥바닥 움직이는 것들은 이게 손이 잘 안 나가요 원래. 근데 이런 것들은 손이 잘 나가죠. 바닥에 그냥 누워있는데 뭐.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수익이 얼마를 한 그래도 10%는 나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게 보면 차트는 보면 이거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차트가 이런데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온 게 단데 내가 수익이 두 자릿수로 안전하게 찍히고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이런 게. 이런 주식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차트는 좀 보잘것 없어 보이긴 하나 내가 들어간 단가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게. 좋습니다. 지금 AI는 아직도 부각이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일정을 쭉 체크해 보니까 이제 한 다음 주부터 AI 일정들이 쭉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도 AI 일정이 아주 약한 일정들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근데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AI 일정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진짜 세게 가려면 로봇처럼 아예 뭐가 나와줘야 돼요. 로봇은 아예 뭐가 나왔잖아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슈가 나와서 세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건데 AI는 아직은 그렇지는 못하죠. 네? 일정을 봤을 때는 조만간 트리거도 한번 나오겠다. 만약 그런 것까지 나와주면 이건 너무 바닥이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4만원 정도 트라이는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신라제는 오늘 세네요. 여튼 뭐 많이 올랐어요. 뭐 스맥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요. 사면은 오늘 빠지지만 얘가 아마 제일 많이 올랐을 거고, 유프렉스도 되게 좋죠. 지금 계속 우상향 일단 하고 있고, 오름 테라퓨틱도 마찬가지 계속 우상향. 유일하게 빠졌던 게 세명전기인데 얘도 매수가 이상 왔어요. 오늘부로. 이거 올라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차피 실적이 좋아서 수급 꼬여서 그냥 빠진 거라 올려요. 이런 거는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 수익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오늘부로는 이제 수익은 다 난 것 같고,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거 몇 개 있는데 올라갔다 좀 내려와서 지지부진한 것들,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위치나 이런 게 물론 뭐 시장이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그 부분은 또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단타는 자신 있는데 단타 자신 있는데 이게 저도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주식이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에요. 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입니다. 스트레스 좀 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 고민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뭐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고 다 알겠는데 내 종목이 너무 안 가. 이제 코스피는 신고가인데 내 차례는 언제 오나. 주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은 기본적으로 올라야 좋아 보이거든요. 내려가면 안 좋아 보여요. 아직 본인 차례가 안 오신 분들은 교체해야 돼. 이런 고민 엄청 많을걸요? 교체를 해야 되나. 내 거는 뭐 함흥차사인데 움직임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종목마다 다르고, 케바케고, 이제 얼마나 기다리느냐 차이고. 그래서 이제 종목이나 섹터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성격이랑도 저는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용이나 미수나 또 뭐가 있냐, 뭐 스탁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몰빵을 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것만 안 하면, 레버리지만 안 하면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내가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레버리지만 아니면 내가 기다릴 수는 있는 거잖아. 당장 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 빼가지고 내가 생활비에 써야 된다. 혹은 내가 레버리지를 써서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것만 아니라면 사실 상관없잖아요.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주식이 안 가면, 지수는 갔는데 내 주식이 안 갔어. 네. 이거는 기회비용을 날렸다.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나 이것도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 주식이 안 가는데 기회비용을 날렸다. 기회비용이 하루에 얼만데요? 여러분들 1년 돈 빌려서 뭐 이자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돼도 비싸다고 하지 않나요? 기회비용이 뭐 하루에 대체 얼만데? 0. 몇 프로 아닌가? 0.0 몇 프로. 난 이 말을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죠, 사람은. 이런 생각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식,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포인트가 명확하면 저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항상. 포인트가 명확하다면. 그게 아니면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겠지만, 포인트가 명확하면 그래도 들고 가면 좋은 날이 온다. 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또 여기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 주식은 포인트가 명확한 것 같아서 한번 갈 것 같으니까 단가를 낮추자 해가지고 물을 타거든요. 네, 물을 타는데 이거 되게 안 좋은 전략이에요. 아니, 조금 들고 있는 거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까지 타서 기다리겠다고? 그러면 딴 거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물은 절대 타지 말라까지는 아닌데,
물을 탈 때는 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은 그래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물을 타야 돼요. 물을 타려면. 계속 물 타서 한 종목 100% 되면 그게 이제 몰빵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지수가 엄청 센데, 사실 이럴 때는 항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지수가 빠지면,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한 게요. 지수가 급락하잖아요. 급락하면 종목들 웬만한 거 다 빠지잖아요. 다 빠져요. 네, 다 빠지죠. 웬만한 거 어차피 다 빠지니까 수익률이 안 좋아도 덜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런가요? 내 지수가 급등했는데 내 종목 안 가면 스트레스 받아 해요. 이러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러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 이제 절대 수익률이 이때가 더 좋아. 이때보다 이때가 어쨌든 더 좋아도 이때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든요. 좀 그렇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는 이런 좀, 얘 근데 지금 왜 했지? 아, 온디바이스 이야기 보면서 했구나. 여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좀 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관심 종목도 또 이야기 드리고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뭔가를 이게 신규 매수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있긴 하거든요. 오늘 시장 보면서는. 왜냐면 조금 오버 같아서. 지수는 무지하게 세긴 한데, 조금 오버 같긴 한데,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날이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들어가기가 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런 날 또 자칫 오후에 밀리면 이게 떴다가 출발해서 밀린 거라 타격이 크거든요, 종목들이. 이런 날이 신규 종목 들어가기가 참 애매해요. 네, 오히려. 차라리 빠지는 날이 신규 종목은 들어가기가 조금 편한데, 오늘 같은 날이 약간 그렇습니다. 지수가 지금 거래소가 많이 올랐죠? 거래소가 무지하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날이 딱 그래요. 잠깐만요. 반도체는 진짜 오늘은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들어가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저거에. 저거는 여기 차트는 아닌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오늘 관심주 얘기할게요. 사조동아? 오늘 음식료도 세죠. 이 음식료가 어제부터 좀 말도 안 되게 치고 가잖아요. 농심. 아, 이게 맞나 싶긴 하더라고요. 음식료 치고 가는 거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요거. 패드워치는 요거 좀 닫아놓자. 자,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코드 번호가 142110이고요. 제가 사실 오늘 회원방에서 좀 고민했던 종목인데 잠깐만까. 일단은 저는 회원방 오늘 신규 매수를 안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어서 어느 정도 유니트론텍 그래서 오픈을 그냥 하는 거고,
가격대가 중요하죠. 다음 리스크 관리 가격대도 중요하고요. 가격대는 지금 6360이잖아요. 6250부터 뭐 한 6350 요 사이 한 6,300원 전후가 좀 좋아 보이거든요. 6,300원 전후가 좀 좋아 보이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가격대는 한 5,900원? 이 정도? 이 정도 해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한 6%? 6% 정도 손절 라인 잡아놓는 거죠. 자, 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요, 갑자기 웬 유니트론텍이냐 뭐 이러실 수는 있는데, 지금 오늘도 반도체가 세고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뭐 때문에 세진 거죠? AI 때문에 세진 거잖아요. 사실은. AI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최근에 무지하게 강한 SK하이닉스도 HBM4, 뭐 수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AI 때문에 반도체 시장도 이제 흥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엄청 크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게 변압기부터 출발해서, 원전, 뭐 신재생, 주요 에너지 원들이죠. 가장 최근에 뭐예요? SOFC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거고, 여기에 반도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가 있죠? AI 칩이 있죠. 칩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어디 겁니까? 엔비디아죠. 지금 최상위 버전이 이제 블랙엘일 거고요. 예, 블랙엘일 거고, 이제 블랙엘이 실제 우리나라에 공급이 잘 안 돼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우리나라에는 블랙엘이. 지금 수요 공급이 이미 깨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가가 많이 갔을 수 있었던 거고, 이제 또 차기 모델도 내놓는다고 하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건 또 다른 칩이죠. 그것도 AI 칩인 거고요. 유니트론텍은 이제 최근에 보면 다른 이제 반도체 AI 칩 메이커들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해외 쪽에 보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이거 어제는 좀 빠졌는데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결론은 테스가 나오냐? 유니트론텍은 뭡니까? AI 칩,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만들어지는 AI 칩을 국내에 유통해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다. 저는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보는 회사입니다. 주가 자체는 그렇게 원래 재밌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움직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오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야 시세가 터질 건데, 6,500원, 600원 레벨을 돌파를 하면 시세가 터질 거고, 아마 돌파를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관심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좀 굴곡이 있어 보이지만, 이거 확대해서 보면 사실은 굴곡은 없어요. 그냥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주봉으로 볼까?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큰 변동성 없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장기로 보면 이번 AI 파동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너무 올라간 반도체 종목을 오늘 따라가는 건 저는 조금 지수가 안 좋다, 안 좋을 거다, 혹은 조정받을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부담된다. 너무 지금 올라가고 따라가기엔 좀 부담이 된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는 종목 중에 유니트론텍을 오늘 관심주로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넣어놓을게요.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많아요. 제가 얘기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오늘은 어떤가 보면 좀 조정 나오고 뭐 이러고 있기도 한데,
한선엔지도 제가 아마 얘기 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어제 상한가 갔죠. 수소 에너지가 주목을 받을 거다.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경제보다도 수소 에너지가 주목을 받을 거고, 수소 에너지의 3인방이라고 치자면 이코, 두산퓨얼셀, 또 뭡니까 그 비나테 계속 얘기를 했을 거고, 얘네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뭐 대장주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면 바닥에서 볼만한 거는 DK락. 오늘은 좀 빠져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한선엔지니어링. 얘는 어제 상한가를 가버렸고, 그리고 LTC. LTC가 구조 자체는 미코랑 제일 흡사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소 연료전지가 어제 갑자기 또 부각이 돼가지고 한선엔지가 상한가 가고 막 이래서 이쪽이 다 아무튼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근데 수소 연료전지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런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결국 에너지원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에너지원이 필요한 건데 이게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어디입니까? 글로벌 트렌드, 에너지원 측면에서의 글로벌 트렌드는 SMR을 비롯한 원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이에요. SMR을 비롯한 원전인데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워딩이 됐지만 국내는 어떤가요? 국내가 원전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신재생 얘기는 아직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SOFC. 실제 SOFC 그 사업자 선정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도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했어요.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 당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거기에 뽑힌 회사가 미코파워라고 미코 자회사예요. 그 에너지원의 이제 사용 용도 자체가 결국은 이 AI 때문에 필요한 그 에너지원 중에 하나라고요. 민간.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국내 정책적으로는 오히려 신재생 수소인데 또 신재생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하고 원전은 이게 약간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원전이 아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글로벌 트렌드니까. 근데 글로벌 트렌드가 신재생은 또 아니야. 근데 국내는 또 신재생을 강조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점과 약점이 둘 다 있잖아요. 신재생과 원전은. 그 사이에서 수소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유니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SOFC 쪽은 유니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원전이 끝났냐? 아니요. 글로벌 트렌드 어떻게 끝나요? 국내 정책이랑 안 맞지 않느냐? 그거는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국내에서도 뭐 수출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또 아니잖아요. 반대로 신재생이 끝났냐? 그러기에는 국내에서 너무 정책적으로 또 밀으려고 하는데 이쪽을. 그래서 신재생 원전은 그런 부분 계속 있을 거예요. 향후에도. 이게 그 가는 길이 다르니까 지금. 그런데 신재생을 한다고 원전을 배척할 수도 없고 SMR 원전을 한다고 신재생을 배척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시점 자체가 글로벌 트렌드가 강조가 되는 시점이면 이쪽이 좋을 거고요. 국내 정책이 강조가 되는 시점이면 신재생이 좋을 거고, 그리고 수소는 거기서 좀 유니크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약간 요렇게 주요 에너지원들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할 때 저쪽이 강했어요. 신재생이. 어제 기자회견 할 때 유니슨 같은 거 이제 아마 SK 오션 브랜드도 그랬고 유니슨도 그랬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그랬고 얘네가 셌던 거예요. 당연히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니까 정책 모멘텀이 강한 이슈인 거잖아요. 그리고 원전이 빠지고 원전은 오늘도 좀 빠지나? 그럴걸요 아마. 원전은 오늘도 안 좋죠. 이게 이제 저는 이런 영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심리적으로. 요거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지금 쭉 제가 설명한 것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정답은 없는데 시장이 어디에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시세가 이렇게 갈리고 있다. 그때그때.
그리고 수소는 되게 유니크하긴 하다. 요거.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되셨을 거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할까? 그 수소 얘기 나오면서 같이 많이 거론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천연가스 회사들 있잖아요. 천연가스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천연가스 산업과 관련이 있는 뭐 부품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요것과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수소 사업 같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한 묶음으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 그래서 천연가스 이쪽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뭐 이런 회사들, 오양 HC나 이런 것들, 오늘은 좀 빠졌네, 한택 이런 것들 다 그런 쪽입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쪽도 다 그런 쪽이고, 그래서 이쪽도 천연가스 LNG 쪽 얘기하는 거. 천연가스 LNG 얘기하는 거. 자, 요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있죠. 뭐냐면 지금 원전에서 제가 제일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뭐라고 했냐면 얘라고 했을 거예요. 보성파워텍. 얘만 또 안 빠지네요. 어제 오늘 원전이 조정을 받는데 보성파워텍은 조정을 안 받아요. 물론 장중 고점에서 밀렸는데, 원전이 안 좋아서 밀렸는데 조정을 안 받네요. 얘 실적이 좋아서 그래요. 얘는 실적이 좋아서 그렇고, 여기서 원전 스몰캡 실적 제일 좋은 애 어디라고 했어요? 보성파워텍. 변압기 스몰캡에서 실적 제일 좋은 애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거 세명전기. 그래서 얘네는 포인트 잘 잡고 매매하면 혹여나 물리더라도 수익 날 거예요, 아마. 포인트만 잘 잡으면, 무리하게 따라가는 이런 거 말고 눌림목 포인트만 잘 잡고 들어가면 혹여나 거기서 더 밀려도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류의 주식들이라고. 이런 거는 2분기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아서, 이게 심지어는 하반기에 반영될 실적이 일정 수준 더 땡겨가지고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거 감안해도 너무 좋아서 저런 것들은 조금 편하게 볼 수가 있죠.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주가가 싸다라는 믿음이 이제 생기니까 좀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죠.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원전이 사실 조정 왔는데도 세죠. 그래서 세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이오 한번 볼까? 지금 바이오가 사실 이번 주 조금 지금 또 올라왔네. 바이오가 이번 주 조금 쉬는 그림이었잖아요. 이번 주 바이오가 조금은 쉬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보로노이가 엄청 세네. 신고가네요. 제가 주목하고 있다는 바이오들 또 한번 쭉 읊어볼까요? 에이프릴 바이오, Y 바이오 로직스, 보로노이, 오름 테라퓨틱, 온코닉 테라퓨틱, 메지온. 이제 다 저는 외웠다. 이제 하도 많이 쳐가지고. 토모큐브 딱 이렇거든요.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본다는.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게 꽤 많아요. 이제 오늘 보로노이 신고가 들어갔고, 에이프릴 이틀 전인가 들어갔고, 토모큐브 신고가고, 물론 신고까지 지금 좀 쉬고 있고, 와이와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자리 돌파하고 있는 종목이고, 오름테라도 최근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온코닉도 그렇고. 메지온은 제가 차트를 요즘 못 봤다. 메지온 어떠냐? 네, 메지온도 세네요. 다 좋네요. 이쪽은 다 좋습니다. 얘네들은 저 일단 회사들은 다 좋다고 판단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누릴 때마다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거 지금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도 자꾸 반복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걸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반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외우셨죠, 여러분? 외운 분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자주 얘기했던 거라서 다 외우셨죠? 수소 대장주 뭐랬죠? 미코, 두산퓨얼셀, 비나텍, 후속 뭐랬죠? 한선엔지,
LTC, 뭐 TK랑 다 얘기했던 겁니다.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다 똑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포인트 잡으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관심주로 제가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미 다 얘기한 건데 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그때그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트럭스는 무난무난하고. 사면. 와, 근데 사면이 진짜 세긴 센데? 어떻게 이렇게 세지? 하이젠 안하네. KNR 시스템. 로봇은요, 사면이 중요해요. 얘가 대장이라서. 로봇은 지금은 사면이 중요해, 사면. 사면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얘가 좀 쉬면 종목들이 조금 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사면처럼 또 치고 가는 종목들이 그 이후에 나올 수가 있죠. 로봇은 저는 다음 주에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사면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약간 그 생각이긴 한데, 순서는 사면, 하이젠 RNM, KNR 시스템 이런 거 보면 돼요. 이런 거 보면 돼요,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오늘 또 슈팅 나오는 쪽이 하나가 있죠. 현대 무벡스가 슈팅이 나오잖아요. 얘가 사면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대장은 얘, 액추에이터 대장은 사면, 원래 대장은 로보티즈.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을 텐데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그러면 현대 무벡스 후속이 뭐라고 했죠? 그게 스맥. 얘도 고점 뚫었었네 오늘. 이것도 계속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로봇은 사면과 현대 무벡스가 양쪽의 대장인데 사면 쪽에서는 하이젠 RNM과 KNR을 봐야 되고 KNR 시스템, 무벡스 쪽에서는 스맥 같은 거. 원래 총 대장은 로보티즈고요. 예. 이것도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거 뭐냐면 이제 사면, 그러니까 액추에이터와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로봇의 트렌드를 형성했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네, 지금은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논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논리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세가 얘네가 같잖아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실제 얘네들이 시세가 좋았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다. 그리고 사면 따라 KNR도 가고 하이젠도 갔단 말이에요. 무벡스 따라 스맥도 갔고요. 그리고 총 대장은 로보티즈라는 거 다 인정하실 거고요. 로봇은 제가 본 시각이 정확했다는 거니까 그냥 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로봇만 봐야 되냐? 아니요, 이거 조금 시간 지나면 트렌드 바뀌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그렇다는 거지. 조금 시간은 또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한양대 시청만 있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뭐가 어렵냐면, LNF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냥 명확하게. LNF가 더는 안 빠지는데, 그렇다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지도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더는 안 빠지는데, 반등이 세게 나오진 못해. 그나마 오늘이 좀 세게 나온 편인데, 오늘마저도 사실 윗꼬리가 길고, 좀 그래요.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본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을 거고, 가격적으로는 이게 11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저는 더 빠지더라도 그냥 사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가격을 안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저는 고민이 돼요. 지금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11만 3,900원 찍었어요. 11만 3,900원을 이틀 전에 찍었는데 11만 1,000원, 2,000원 정도 가면 저는 사고 싶었다고요. 거의 다 오긴 했지만 안 왔어요, 아무튼. 그리고 은근히 오늘 또 반등을 해서 어제 오늘 반등을 약간 해서 11만 8,000원대 올라왔어요. 다음 마디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시각인데 여기서 크게 빠질 거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2차 전지가 여기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포인트 잡기가 조금 애매하게 아무튼 흘러가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제가 반도체 보던 종목 중에 ENF 테크놀로지라고 있거든요.
꽤 오랫동안 반도체에선 제가 탑픽으로 보던 종목인데, 얘도 사실 요때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자, 이제 또 패턴을 잠깐 또 보자면, 약간 변형이긴 한데, 이게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조금. 급격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각도 올려서 올라와요. 그렇게 조정받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또 고점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조정받고, 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꺾였어요. 자, 이거 뭔가요? 약간 변형이긴 합니다. 요 패턴이 뭐냐는 거죠. 이거 그 헤드앤숄더 변형이거든요. 헤드앤숄더 변형. 여기가 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뭐 왼쪽 어깨가 더 높아야 되고 오른쪽 어깨가 더 뭐 어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형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요건 이제 전형적인 약간 변형 형태인데, 그럼 여기 넥라인이 어디예요? 항상 이런 패턴은 넥라인이라고 있어요. 목선이라고 하죠. 넥라인 여기거든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내가 계속 좀 들고 있었다면 이 자리 깨질 때 여기 공교롭게 기준선도 있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매도가 맞아요.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빠지죠. 어떻게 빠지냐? 요렇게 빠지잖아요. 요게 이제 역N자로 빠진 거거든요. 역N자. N자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보이시죠? 여기서 패턴이 깨졌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하락이 나왔다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기서 저희는 매매를 한번 했었어요. 7월달에 요 급등할 때 익절을 했었죠. 그리고 요거 내려오는 거 요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가격이 조금 미달됐어요. 제가 원했던 가격이 어디였냐면, 그리고 이번에 슈팅이 한 방에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얘는 이제 일봉상 저렇게 누워버리니까 이제 그럴 땐 주봉을 보면 돼요. 그럴 땐 주봉을 보면 되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정도 포인트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노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주봉상에서 요 20주봉부터 요 기준 주봉 딱 요 사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요 사이가 대략 34,000원? 좀 많이 빠지면 3,000원? 4,000원? 딱 2레벨이에요. 3,000원, 4,000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아쉽겠죠, 이런 거. 왜냐면 34,400원 찍었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참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이제 후회가 되는 건 조금 비싸게 그냥 살걸, 45,000원 살걸 정도의 후회는 하고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봐서.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약간의 오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딱 맞겠습니까? 근데 딱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 일봉상에서 뭔가 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나오고 좀 주가가 역N자로 쉬고 이러면 그땐 주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진짜 계속 좋아질 게 맞으면 주봉 들어가서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일봉으로 이걸 다시 돌아와서 보면 결국 이 두 달간의 구간은 그냥 박스권 구간이 된 거예요. 그냥 결론은 박스권 구간에서 헤드앤숄더 나오고 패턴 깨지면서 역N자로 조정 나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짧게 나오고 바로 슈팅이 나온 케이스죠. 이러면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지금은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주식인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막 얘기 많이 했던 건 3월달부터였던 것 같고요. 왜냐면 이때 그게 있었어요. 그 VIP 자산운용에서 매집 공시가 났어요. 그리고 참고로 VIP 자산운용에서 또 대표적으로 많이 산 반도체 주식이 월덱스라고 있어요. 월덱스. 근데 월덱스는 주가가 한번 꺾였었거든요. 이때 실적이 부러져서인데 문제는
그 실적 부러졌을 때 VIP에서 팔았느냐? 아니, 더 사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월덱스도 그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만원 초반이 바닥인 것 같다. 기관이 더 산다 이거.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2분기 실적이 부러졌던 이유가 그 실적을 뭐 회계적으로 일부러 뒤로 밀었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 VIP 자산운용이 자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주주 쪽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라는 이야기. 좀 거버넌스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월덱스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기업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이번 정권의 또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이슈도 득이 될 수 있겠구나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월덱스. 이런 건 많이 안 올랐어요. 이런 거는 많이 안 오른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근데 오히려 VIP나 그 기타 기관들은 더 사더라. 그러면 아 이거는 2분기 실적 안 좋아서 빠진 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구나로 봐주는 게 맞거든요. 이런 거. 월덱스 이런 거. 지금은 좀 내려오면 사고 싶긴 합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종목 어떻게 뭐 아직은 비슷하네요. 에이펙트가 올라오네요. 네, 에이펙트도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아 보니까.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좋죠. 그러니까 주식이 다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가격대에 온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거는 좋아요. 수급도 좋고 스토리 LPDDR 스토리도 나쁘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HBL이라고 해서 HBM에다가 위아래로 저전력 반도체인 LPDDR 깔아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LPDDR도 결국은 저전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니까 거기에 대한 테스트 수요 더 늘어날 거고 그거를 주로 하는 에이펙트 좋아질 수 있다. 논리 자체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오늘 꽤 괜찮은 것 같고. 예, 사면은 뭐 진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에이펙트가 지금은 올라오는데요. 그것도 좋아요. 딱 적당히 눌렸어요.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약간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그 리스크 관리 가격대를 제가 뭐 리딩까지 못하니까 요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요것도 안 줘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요거까지는 이제 드리는데 일종의 이 가격이 깨지면 좀 안 좋다라는 거는 얘기를 해드려야 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세명도 그렇고요. 세명전기도 그랬던 것 같고 에이펙트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언급한 종목 중에 리스크 관리 가격대를 간 종목은 한 종목도 없어요. 근데 그 부근에서 돌린 종목들이 몇 개 있죠. 그게 3명이랑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에이펙트가 그래요. 거기까지 도달은 안 되고 그 부근까지 갔다가 돌린 종목들. 결국은 그 부근이 중요한 포인트긴 포인트라는 거예요. 중요한 눌림목의 포인트. 맥점.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는 안 깨고 돌린다는 얘기죠. 얘는 제가 9,000원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3명 전기 9,000원. 에이펙트 2,990원. 근데 얘가 어제 얼마 찍었죠? 3,015원 찍었어요. 얘가 제일 근접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제 관심주를 이야기 드릴 때 제가 얘기하는 요 리스크 관리 가격대 라함은 그냥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가격대에서 대충 한 5% 내려가는 가격, 6% 내려가는 가격 그렇게 단순하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거 단순한 그냥 대충 그냥 6,000원 깨져서 6,000원 깨고 5,000원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자리, 뭐가 됐든 간에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 자리가 안 깨지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 가격이 오히려 깨지면 지금이야 뭐 다 올라왔으니까
뭐 저런 것들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언젠가는 제가 관심주로 얘기하는 게 떨어지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거를 꼭 활용을 하셔서 각자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자, 아셨으면 2번. 아셨으면 2번. 중요한 가격대라서 리스크 관리 가격대인 거지, 대충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가격 적은 게 아니에요. 저 가격이 깨지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아셨죠? 지금은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 올랐으니까.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올라가겠습니까? 그쵸? 지금 한 2주, 이번 주가 3주구나. 지금 3주 동안 하나씩 얘기한 게 다 올라갔어요.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이거는 근데 흔한 일이 아니라서요. 조만간 저는 부러질 것 같은데. 조만간 빠질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때는 꼭 이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아, 이게 중요한 의미를 그래도 가지는 가격이구나. 아셨죠? 지금 11시 6분인데 저 오늘 몇 시까지 진행해야 돼요? 11시 반인가요, 오늘도? PD님, 저 오늘도 11시 반까지인가요? 텔레그램 잠깐 광고하면, 지금 텔레그램이 오픈되어 있어요. 위쪽에 제 얼굴 위에 이제 방송 코너 이름 종목 콕콕이 있고, 그 위에 이제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로 사진 찍어서 QR코드로 코드 활용하셔서 들어오셔도 되는데, 나 QR코드 잘 모르겠다 뭐 하면 요거 t.me 닷 이거, 자, 요게 무료 텔레그램이거든요. 무료 텔레그램이니까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제 요 무료 텔레그램 인원수가 500명이 넘어가면 좀 뭐 이벤트라든지 혹은 이제 제가 멘트를 좀 많이 주말에도 달 건데, 아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봤더니 한 270 몇 명인가 그렇던데. 그래서 요게 이제 500명이 넘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 할 테니까 많이들 가입할 수. 지금은 여기에서는 그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장중에 계속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뉴스들 보면서, 일종의 정보죠. 예, 그 뉴스 정보 보시면서 있다 보면 제가 이제 제가공한 데이터들이라든지 어떤 코멘트들을 계속 날릴 거예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료예요, 무료니까 많이들 활용을 하십사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원익이 오늘 조금 빠지기는 하는데, 이런 거 빠지면 또 보면 좋기는 하죠. 이런 거. 원익 홀딩스도 오늘 좀 조정이죠. 아, 그래요? 아침에 그 정보를 수익 보셨어요? 잘하셨네요. 사실 이제 정보는 정보인 거고, 그거를 이용을 어떻게 잘하느냐, 뭐 또 그거잖아요. 기왕이면 이용 잘하셔서 뭐라도 건져가시면 좋죠. 저도 고맙고. LNK 오늘, 이거 갔구나. LNK가 갔구나. 아이고. 지금 봤네. 이거 제가 초반에 좀 보다가, 차트 이쁜데 하고 그냥 넘어갔던 종목인데, 갔네요. 왜 이때 보고 말았지? 초반에 좀 오늘 초반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회원방송할 때 시스템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초반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 오전에. 지수는 붕 떠있지, 시스템 장애는 있지, 막 이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요거, 잠깐만, 얘가 하면 오스테오닉은 어때, 오늘? 이런 주식 좋아요. 근데 이거 좀 너무 느리긴 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오스테오닉하고 LNK 바이오는 좋아요. 이거, 오스테오닉하고 LNK 바이오는 계속 또 같이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얘네 두 개는. 이거.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바이오.
케어젠 9%네 오늘. 아이고 박스도 다 뚫었다. 뭐 박스고 자시고 박스가 없네. 화면이 깨끗하지가 않네. 케어제는 그거죠. 그 뭡니까? 그 비만 치료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따지면 그건데 이제 비만 치료 제도 개발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고 근데 지금 비만 치료 그 제품이 그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뭐 수출도 막 되고 하던데 케어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단기 스토리도 괜찮고 중장기 스토리도 괜찮아요. 이제 2년 후, 3년 후에 어떤 그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 넘나드는 그런 포트폴리오라서 꽤 괜찮죠. 꽤 괜찮은데 이게 이때 뭐 IR 한다 막 이래가지고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정작 하고 나서는 세론되면서 좀 빠졌던 주식 이라서 저도 좀 보고는 있었는데 제가 박스도 그려놨네. 놨잖아요. 박스를 뚫어버렸네. 아 이게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좋은 주식은 맞아요. 오늘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예. 오늘 많이 올랐어. 케어젠 좋아요. 케어젠도 여기 넣어주자. 이거 케어젠도 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케어젠까지 넣어주자. 전 케어젠 좋거든요, 사실. 케어젠. 비만 치료가 여기 하나도 없네. 케어젠. 올릭스 너무 많이 올랐고, 제가 D&D 파마텍 얘기도 몇 번 한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매매하기가 쉽진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D&D 파마텍이 전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진짜 세더라. 예전에 펩트론 올라갈 때처럼. 펩트론도 여전히 강하지만. 비만 치료제는 따로 좀 볼 필요도 있겠다. 비만 치료제에서, 물론 그때그때 다르지만 볼만한 종목만 요약을 하면, 그 대장주 결은 펩트론하고 D&D 파마텍이에요. 얘네가 이제 대장주고요. 하나 더 치자면 이제 올릭스. 여기까지가 이제, 근데 올릭스는 대장까지는 아직 못 쳐주겠는데. 그 다음 또 좋은 게 이제 올릭스. 좋고요.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이거 아니고,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볼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빈벤티지랩 있고, 케어젠 있고, 이 정도. 이 정도. 딱 이 정도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비만 치료기는. 더 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뭔가 종목들이 좀 잘고 애매한 게 많아요. 일동제약 정도는 이번에 데이터 잘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1월 말에 나오잖아요? 9월 말에 나오잖아요. 9월 말에 데이터 나온다고 하는데,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초청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은 되지만 뭐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딱 이 정도. 그 유통이나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주자가 블루엠텍인데 유통이라서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유통은 얘는 그냥 차트 보고 단기 매매하는 용도의 종목이고 블루엠텍 같은 건 뭐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건 차트 매매하는 종목이고 킵스파마 이런 거는 지금 많이 내려와서 이런 것도 관심 가질 법 하거든요. 저 역시도 체크를 계속 하고 있어요. 킵스파마가 영장류 대상 시험 데이터 나온다고 해서 주가를 올렸다가 데이터 나오고 나서 얘도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는 확실히 세론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가다가 뉴스가 나오면 빠지는. 얘도 지금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얘는 근데 그냥 순수하게 바이오로서 그 백혈병 치료제가 저는 더 개인적으로 기대되더라고요. 이 회사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하여튼 좀 보고는 있어요. 가격 조정은 끝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박스 좀 그리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체크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살라고. 그 정도? 이면온시아도 야금야금 잘 올라오네요. 이거 얘는 면역항암제 쪽인데 유한양행 대주주죠. 얘도 괜찮은데 이면온시아도 괜찮아요. 이면온시아 괜찮아요. 이런 거
첫날 상장했을 때 기록했던 저가와 고가는 그냥 아무 무지성으로 선을 일단 그어 놓으세요.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 놓으시고 딱 보시면 조금 보기가 편해요. 어떤 게 보기가 편하냐면 이 두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로 치면 이 이뮤논시아라는 종목으로 치면 얘가 이제 여기 깨질 때는 일단은 이거는 엑시스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여기가. 근데 여기 이제 장대 항공으로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고 사실 되게 좋은 포인트였어요. 여기가 주가 올리기 진짜 좋은 포인트. 기준선 있지, 21선 있지, 그 상장 첫날 저가 부근이지. 진짜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자리는. 근데 못 갔어요. 일주일 넘게 횡보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이런 게 있죠. 가야 될 자리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가줘야 되거든요. 가야 될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가야 될 자리에서는 이게 그렇게 좋은 자리가 맞으면 이 정도쯤에서 갔어야 돼요. 근데 횡보가 너무 길어지니까 깨진 거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경로를 보면 지금 은근슬쩍 스무스하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는 5,500원 깨면 안 됩니다. 5,500원 여기. 그리고 우리가 이 현상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건 가야 될 자리에서는 너무 지체하면 안 되는구나. 일주일 내로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로는. 자,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누르고,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매매할 때 곱씹어볼 내용일걸요. 가야 될 자리에서는 너무 지체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지체하면 탈이 나요. 항상 3일 안에가 제일 좋기는 한데 일주일 내로만 움직여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한 2주, 그러니까 일주일이 5일이에요. 일주일이 5일이라서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보면 그 이동평균선이라는 논리 자체가, 이동평균선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5일선이 있고, 뭐 11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61선이 있고, 이경락, 사람 이름 얘기하면 좀 그렇구나. 네, 이모 대표님은 41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요거는 빼고요. 그리고 또 121선이 있고, 241선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240 안 보고 200을 또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이렇게 보는데, 이 논리가 5일 이동평균선은 딴 게 아니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은 주말을 빼면 영업일이 5일이거든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은 일주일인 거고, 10일 이동평균선은 이게 이제 보름인 거예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은 대략 이게 한 달이 되는 거라고요. 영업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쉬는 날을 차트에 포함시켜주진 않잖아요. 그쵸? 주말을 차트에 포함시키진 않잖아요. 이것도 좀 다르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60일은 뭡니까? 이게 세 달이잖아요. 세 달이 뭐예요? 분기잖아요. 그쵸? 한 분기죠. 한 분기. 120일은 거기 곱하기 2니까 뭐예요? 6달이잖아요? 6달은 뭡니까? 반기죠? 한 반기라고 했나? 한 반기. 그럼 240은 뭐리고? 이게 이제 1년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별거는 없는데,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더 편하죠. 뭐든지. 특히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건 왜 여기를 뚫는 게 좋은 거고, 왜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게 좋은 거고, 왜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근본으로 넘어가면, 이래서 이거 일주일 보름 움직이는 거를 단기 매매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구나. 한 달 주기를 기본적으로 좀 어떤 추세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는구나. 240선 이런 건 되게 장기선인들이니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기, 반기, 1년 단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선으로 부르고 우리가 보는구나. 네. 아셨죠? 요거 이해되셨으면 3번. 이게 유튜브 방송이 이게 1시간 반을 생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3주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PPT 준비해서 하는 게 저는 싫다.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싫어요. 하나는 PPT 준비하는 게 일단 싫고요. 그거 제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파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맨날. 나 그거 싫어요, 솔직히. 저 TV 방송 나갈 때도 출연자들하고 토크하는 코너가 좋지, 강의하는 코너를 제가 사실 원래 옛날부터 싫어했어요. 왜? PPT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PPT 만드는 게 귀찮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편하지.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게 장중에 하는 방송인데, 현장감이 있으려면 이제 중간중간에 당연히 계속 뭐 시장만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 방에서는 이제 종목이나 시장에 집중하려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말이 어느 정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종목 찾고 막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래도 유튜브니까 여기서는 말도 많이 이제 딱 중간지대로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리얼타임에 매매하는 것도 약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 생각하는 것들,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현재 시장에 대한 생각, 아니면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그냥 쭉 풀면, 이거 한 몇 달 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꾸준하게만 따라오셔도 유튜브로만 통해서도 주식 공부가 꽤 많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스테이블 관련주가 조금 올라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슈는 있어요. 뭐냐면, 근데 이게 이런 이슈가 좋은 이슈는 아닌데, 어제 이게 서클이 많이 올랐어요. 어제 서클이 많이 올랐거든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2달 전, 3달 전에 스테이블 이슈가 되게 셌잖아요. 그때 상장한 주식이 서클이 이게 코인베이스 기반으로 상장한 주식인데, 서클이 돈을 벌면 코인베이스도 돈을 버는 막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어제 많이 올랐어요. 맞아. 그래서 오늘 또 세기도 했겠네. 오늘 아침에 이쪽 좀 반등 나오더라고요. 이쪽이 반등이 오늘 아침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이런 것들. 헥토파이낸셜 막 이런 거 가던데, 아까. 11% 올랐네. 이런 거. 헥토파이낸셜, 뭐, 다날, 이것도 세네. 그리고 뭐 또, 헥토, 다날, 더즌, 이런 거 아까 가던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약간 저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서클이 셌어요. 간만에.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단순하게 서클만 보고 움직이는 거는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되게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우리가 테마주 매매할 때도 일등주 매매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테마주 매매할 때. 근데 이제, 지금 말 나온 김에 스테이블 얘기 잠깐 드리고, 바로 테마주 얘기하면서 딱 30분까지 끝내면 되겠다. 지금 5분, 6분 남았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 좀 하다가, 테마주 얘기하면서 끝내면 되겠다.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이제 서클 인터넷 그룹 주가를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이제 한 2달 전, 3달 전에? 2달 전, 3달 전. 근데 이게, 얘도 약간 어떤 형태냐면, 굳이 따지면,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다.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달러로 이제 결제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USDT라고 해서, 그 달러 기반으로 이미 결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쪽은 제가 볼 땐 미국이 강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는 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트렌드예요. 이건 뭐 잠깐 나오는 테마가 아니라고요. 국내에서도 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뭐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으나, 원활치는 않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좋다기보단 트렌드라고요. 되게 트렌드인데, 그냥 단순 시세 측면에서만 보면요. 저는 이 생각이 9월달이 지금 이제 중순이지만 STO 관련주 봐야 된다고 사실 보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STO 관련주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랑 맞물린다고요. 오랜만에, 반갑네요. 네. 반갑네요. 여기 맞물려요.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랑 STO 관련주가 맞물려요. 그래서 이쪽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조정은 나왔다. 우리나라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세가 또 한번 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거 좋아 보입니다. 저는. 왜냐면 충분한 조정도 나왔으니까요. 지금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저는 스테이블 좀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테마주 얘기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테마주 얘기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보통 이제 테마주 매매할 때는 이제 단기 매매를 많이 하죠. 1등주 매매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할 거예요. 1등주 매매를 해라. 이게 왜 1등주를 매매하라고 하는 거냐면, 1등주가 제일 탄력도 있고, 변동성도 얘네가 가지고 있지만, 최대 장점은 얘만 보고 매매하면 돼요. 얘만 보고 매매하면 돼요. 네. 이게 최대 장점. 2등주, 3등주의 단점은 뭐냐면, 얘네 매매할 때는 1등주를 같이 계속 체크해야 돼요. 이게 단점이라서 사실 1등주 매매 자꾸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반문을 할 수는 있죠. 아, 내 1등주가 뭔지 모르겠는데? 1등주가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1등주가 뭔지 몰라서 매매를 못할 수도 있고, 아마 근데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아. 혹은 1등주가 뭔지는 알겠는데, 얘가 너무 올라서 차마 손이 안 나가는 케이스가 많죠. 요런 케이스가 사실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여러분들은 어느 케이스입니까? 대부분은 2번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2번 케이스가. 1등주라는 게 사실 그 섹터에서 제일 센 놈, 제일 거래가 몰리는 종목, 제일 이슈가 세게 붙은 놈, 요게 1등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최근에 제가 이제 로봇주 중에 사면이 대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사면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1번 쳐보십시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3주 됐겠네.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동그라미도 쳐놨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면이 이러해서 뭐 3-in-1 모듈 액추에이터,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관심주인데 얘는 지금 저항 라인에서 버티고 있다. 되게 센 거고 최근에 수급 들어왔고 최근에 액추에이터 관련 로봇은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대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3주째 얘기를 많이 좀 했어요. 얘는 여기서. 근데 이거는 그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예측을 해서 1등주를 맞춘 거고요. 이건 예측을 해서 1등주를 맞춰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지. 이제 테마주를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제 사면이 대장주예요. 그쵸? 지금은 사면이 대장주가 맞아요. 로봇은. 이때는 대장주는 아니었는데, 급등을 해가지고 대장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등주라는 건 그냥 많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번은 대부분 알겠지만 이게 차마 올라서 지금 사면도 약간 그거잖아요. 1등주가 지금 사면인지 알겠는데 얘가 너무 올라서 차마 손이 안 나가잖아요.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가 많긴 하죠. 그래도 1등주를 매매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을 땐 2등주, 3등주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좀 피곤해지긴 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11시 반 됐습니다. 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빨리 나가야 되는 건 이제 제 뒤에 또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